오늘 또 마음 공부 읽을 거리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끝 가장자리 모서리입니다. 끝.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근데 끝은 또 다른 시작인 거죠. 끝을 잘 맺어야 또 다른 시작이 원활하고 부드럽게 시작되는 거죠. 서로가 마음을 닫고 숨기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인연을 끝내지 못하고 끝없이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먼 미래를 말할 것도 없이 내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나의 마음이 사람이 아니고 또 오늘 많이 틀렸네요. 마음, 제목도 틀렸고 나의 삶, 삶을 간결하고 멋지게 만들지 못하고 빙빙 돌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마음을 접어버려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안 본다고 해서 거기서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본래 간단한 건데 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좀 더 바라는 것이 예. 많으니까. 좀 더 바라는 것이 더 많이 얻고 싶고 예. 내가 힘을 좀 덜 들이고 싶어서 음, 좀 더 같은 값이면 좀 더 좋은 것을 얻고 갖고 싶 싶어서 계속 생각을 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수레바퀴도 너무 적당히 돌려서 해야지 오래 쓰는데 너무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고장 나요. 인생도 걱정. 마찬가지예요. 삶의 인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너무 과하면 결국은 탈이 나게 됩니다.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잘해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이해를 해야 서로가 상대방의 인생의 가장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접게 됩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자리로 밀어냈다면 솔직하게 표현해야 그 다음이 편합니다.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친구끼리 잘 놀다가 빈정이 상해 마음이 안 맞으면 내 마음에서 점점 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눈이 마주쳐도 눈인사도 안 할 정도로 완전히 본인의 인생에서 저 끝으로 밀어놓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서로가 그 마음이 계속 좋았든 싫었든 그 마음이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쭉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많은 변수, 본인의 변수, 상대방의 변수, 또 다른 제3자의 제4자의 변수로 계속 관계가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밀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가장자리 그 밖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옆에 가까이 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같이 지내다가 잘 지내다가 저만치 멀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상황을 서로 이해하면서 딱 잘 마무리를 지어야 그 다음이 편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인생이 꼬여가요. 여지껏 살면서 1년 이상 아니면 학교가 달라지고 사는 곳이 달라져도 꾸준히 계속 연결되는 서로의 마음의 거리가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런 변화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서 잘 그때그때 풀어야 돼. 그래야지 서로의 마음의 실들이 마음에서 각자가 마음에서 나오는 선들이 서로 꼬이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잘 풀어야 돼. 그것이 내가 좀 더 미래를 덜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므로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새로운 것도 잘 시작합니다.
나의 손익계산을 위한 끝이 아니라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처럼 때가 맞아 떨어진 끝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미련은 또 하나의 고통을 가져오고 내려놓음은 또 다른 숨구멍을 찾게 됩니다. 마당에 서 있는 나무, 산에 서 있는 나무는 봄이 되면 싹이 텄다가 여름이 되면 쫙 펴가지고 짙은 녹색이 됐다가 계속 몸에 붙어서 몸에서 나와가지고 몸에 붙어서 살았지만 가을이 되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떨어지는 때가 되었는데 그 떨어뜨리기 싫어가지고 계속 발버둥을 친다든지 다른 수를 계속 생각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를 아는 거, 그 때가 됐을 때 놀 줄 알고 오는 거에 대해서 억지로 막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살아가면 세상살이가 그렇게 퍽퍽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인제 우리가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익과 관계된 방면에서도 욕심이 너무 앞서 버리면 이익을 얻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다른 데서는 새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그릇을 구멍 안 나게 잘 관리해야지 계속 담아도 그만큼 꽉 차는데 어디가 금이 갔는지 구멍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담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의 그릇도 구멍이 났는지 잘 보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항상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고 어디 어느 순간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서 알고 나서 그걸 어떻게 덜 새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처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때가 됐는데도 붙들고 있다든지 때가 됐는데도 오는 것을 거부한다면 계속 삐그덕 마음 안에서 발발발발발 떠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은 지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오늘은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편안하도록 말없이 소리 없이 돕는다.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자립할 때까지 기다린다. 예. 진짜 자비로운 마음은 지혜가 같이 있어요. 어떤 지혜? 모든 것이 다 본래 그 자리가 어떻다는 거. 현재 상황은 단지 조건, 인연에 맞춰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내면을 순수하고 아름답고 밝은 그 내면만을 보기 때문에 자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하는 말투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그걸 평가하고 비평하고 남들하고 수다 떨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자비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본래 모든 생명은 마음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전지하에 세상을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대하는 그 생각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또 열쇠가 됩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같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나랑 가까우면 그냥 넘어가. 나하고 멀든지 내가 좀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으면 그걸 동네방네 저기 바다 건너 다른 나라까지 전화해가지고 수다를 떨어. 그런 삶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점점 꼬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도 가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또 이것이 무조건 계속 끝없이 반복되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때 내 자신을 잘 단둘이하고 내 주변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면서 같이 웃는 순간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늘려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